평가지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4장 평가지표와 데이터셋의 두 번째 섹션인 평가지표 개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되는 자료인 평가지표 계산 참여 객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분석 자료로 바꿔서 분석을 하는 것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에 맞춰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의 자료를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선정된 평가 지표를 대응할 수 있는, 즉 평가 지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지표 자료 객체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선택된 평가 지표들, 평가 지표를 위한 객체들을 이용해서 평가 지표 계산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그 평가지표 개발 과정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정 더하기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돼서 그 관계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으로부터 분석 목표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분석 지표를 만들 때 어떤 체계를 가지고 만들 거냐, 분석 체계. 그런 걸 이용해서 평가 지표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죠. 평가 지표 선정. 그런데 여기에 평가 지표를 선정할 때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그 소스 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를 어떻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지만 어디서 가져올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평가 지표를 선정할 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조, 제품 자료 모델 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범위를 알고서 이 평가 지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가 지표가 선정되면 이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이 평가 지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 객체들, 자료 객체들을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제 객체들이 결정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뭐 레코드나 테이블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평가지표 계산 방법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한 번에 거쳐서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그래서 어떤 단계든지 다시 평가지표 선정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평가지표 선정을 하다가 그 결정을 다시 바꿔서 평가지표 계산 방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어떤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평가지표 선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선정이라는 것은 평가 목표에 맞추어서 어떤 평가지표를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평가지표를 설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지표를 이제 잘 관리하고 또는 개발 방향 같은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분류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지표가 한두 개라면은 뭐 그대로 평가지표만 개발할 수 있지만, 만약에 평가지표가 많거나 또는 평가지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것들을 평가지표 분류 체계를 통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지표 분류 체계의 예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생산이나 제조 쪽의 가치로서는 뭐 QCD, 그래서 퀄리티, 품질, 가격, 코스트,
그다음에 납기, 딜리버리 세 가지가 주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요 가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이제 정보 기술에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객체별로 아이템 객체에서 나오는 평가지표 주로 그다음에 뭐 제품 구조, REL 객체에서 나오는 평가지표 이런 식으로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지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가지표의 개발이 평가지표가 여러 개 있을 때 평가지표 개발 과정에서 어떤 균형을 잡는다든가 또는 방향 같은 것 그래서 뭐 개발을 하다가 중간쯤 평가지표 체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어느 부분의 평가지표가 굉장히 부족하더라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유효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지표 선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선정은 사실은 이 분석가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그래서 분석가의 경험, 지식,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분석가의 어떤 창의성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 체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가능하면 평가 지표들이 많고 복잡할 경우 상관관계가 있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던 치더라도 이 평가 지표의 종류와 개성 방법은 사실은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측면에서 많은 검색이라든가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평가 지표에 그 필요한 평가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굉장히 방범이하지만 그나마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표준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IS 표준, 스텝 표준에 의해서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그 경계를 넓혀 놓으면은 우리가 그 자체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 자체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경험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원천 자료의 소스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평가 지표를 개발하다 보면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지원 데이터베이스, 생산 데이터베이스랑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의 이 과정의 취지에 맞춰서 먼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고 그것이 단 다음에 가능하면 그런 인터페이스,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은 그 이후에 거기에 확장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지표 구축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이 평가지표 개발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이 평가지표 구축 예로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제품 개발 과제의 참가자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여러 이제 부서라든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제품 개발에 기여를 했느냐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목표는 과제 참가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고요. 당연히 평가 대상은 이 과제에 참가한 각 참가자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단위로는 뭐 개인이 되고요. 만약에 좀 더 이것을 묶어서 관리를 한다면 뭐 부서 단위, 팀 단위 또는 뭐 기업 단위, 회사 단위, 참가 회사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평가 지표 체계,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어떻게 나누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이게 진행이 되면 아시겠지만 어떤 객체, 그러니까 뭐 아이템이라든가 제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생성했느냐하고 거기에 얼마나 접근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여도를 평가를 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유사한 것들 중에 뭐 네이버나 그러한 그 검색 엔진 업체에서 어떤 그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 걸 평가할 때 블로그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블로그에 얼마나 접근했느냐를 가지고 그 블로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뭐 노출을 얼마나 시킬 거냐 하는 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생성된 객체들, 자료죠. 아이템, 뭐 제품 구조,
다큐먼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생성했느냐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접근이 있었느냐, 또는 자기가 접근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접근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 지표를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의 예로서 평가 지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예로서 참가자당 아이템 생성 개수, 그러니까 그 참가자가 얼마나 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객체, 자료죠, 일종의 그 자료를 만들었냐 하는 것이 평가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는 평가 지표에 관련된 예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단계, 세 개 중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단계인 평가 지표 선정에서 그러면 그 예에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평가 지표 선정을 위해서 목표를 다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분석 또는 평가의 목표는 제품 개발 과제 에 참가한 사람들의 기여도를 이제 평가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가 지표 체계, 평가 지표를 어떻게 나눠서 관리할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 평가 지표 체계를 참가자의 얼마나 객체를 만들었느냐 하고 접근, 얼마나 그 객체들에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 지표를 분류하기로. 그러니까 평가 지표 체계가 참가자의 제품 자료 객체 생성, 참가자의 제품 자료 객체 접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제품 객체 생성과 접근 분류 체계 아래서 여러 개의 이제 평가 지표를 생성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 계속해서 결정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그 평가 지표 결정하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이 쭉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 앞에서 평가 지표 선정이라는 것을 이제 했고 지금은 관련 제품 객체를 결정하는 과정을 도달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제품 객체 결정은 앞에서 결정된 어떤 평가 지표의 체계를 가지고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객체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테이블 또는 어떤 속성, 어떤 레코드들이 요 제품 개발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지를 이제 결정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평가 지표 객체를 결정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지표 계산에 사용할 자료들, 자료 객체들을 결정하는 단계고요. 평가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객체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평가 지표 자료 객체. 이 평가 지표 자료 객체는 이제 평가 지표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객체고요. 두 번째가 평가 대상 객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가 대상이 되는 뭐 사람, 조직 또는 뭐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요것을 표현하고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평가 지표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제공하는 객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가중치 제공 객체, 이 세 가지 객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안에서 이 평가 지표로 지금 선정된 평가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 값을 평가 지표의 계산에 필요한 직접적인 값을 제공하는 객체, 그 다음에 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료 객체, 그 다음에 이 평가 지표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객체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 자료, 대상, 가중치 객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 자료는 평가 지표 계산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속성값을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가 지표가 하나라고 해도 사실은 이 객체, 평가 지표 자료를 제공한 객체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자료를 모아서 어떤 특정한 계산을 해서 최종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료를 어디서
이것을 이제 공급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평가지표 자료 객체를 이제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객체는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그 평가 지표를 결정할 때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이 평가 지표 대상 객체라고 그랬는데, 평가의 대상 또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객체입니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지표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만, 자료만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잘 설계됐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 오너, 그러니까 그 객체를 생성하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접근 권한이 있는 그런 대상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평가 대상 객체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평가 대상을 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추후에 이런 분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 대상별로 평가 대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평가 자료들을 이제 추출하고 그걸 계산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평가 대상 객체들도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SQL 명령으로 그 자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이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그 우리가 평가 지표로 사용할 객체랑 그거랑 관련이 있는 대상 객체, 뭐 사용자 객체라고 일종의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용자 객체랑 관계가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분석 단계에서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 대상 객체도 꼭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가중치 객체는 평가 지표 계산 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중치 값을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 값이 있을 경우에, 가중치를 줄 경우에 이 대상 객체를 같이 이 데이터베이스 찾아내면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 대상 객체처럼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뭐 GD 명령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또한 평가지표 계산 시에 가중치 값을 주는 객체도 찾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계산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객체들을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는데요. 저희 과정에서는 이제 앞에서 3장에서 우리가 사용할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조를 뭐 클래스 구조, 객체 구조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조에서 앞에 이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객체들을 주어진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안에서 그 객체들을 이제 찾아내고, 사실은 이제 그 객체뿐만 아니라 그 객체를 찾아낼 때 당연히 객체 간의 관계를 고려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이 평가 지표 객체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앞에서처럼 그 가중치를 그 기여도 분석을 위한 그 평가 지표를 계산한 예를 가지고 이 평가 지표 객체 결정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기여도 분석을 위해서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제품 객체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제품 자료 모델에서 평가 대상, 평가 지표 자료, 그리고 가중치 객체를 뭐 이렇게 선택하는, 표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객체는 기여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품 개발 참가자를 뜻하므로 우리가 제안한 3장에서 제안한 제품 자료 모델에서는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erson이 사용자 객체였는데요. 그 person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평가 지표 자료를 제공하는, 진짜 그 평가 지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평가 지표 자료 제공 객체는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지금 평가 지표가 어떤 사람이 생성한 아이템이 몇 개냐라는 그런 평가 지표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생성한 아이템의 개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제품 자료 모델에서 아이템 객체가 이 평가 지표 자료를 제공하는 객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 객체는 그 아이템의 개수를 계산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이제 가중치를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한 가중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부품이 많을 경우, 공유하고 있는 아이템이 많을 경우 그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아이템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는 그 아이템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다른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아이템을 생성했어도 예를 들어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아이템을 생성한 경우에 더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템에 연결된 그러니까 아이템을 많이 공유한 그러한 객체를 찾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아이템에 연결된 제품 구조, REL 객체를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REL, 그 아이템에 연결된 REL 객체가 그런 가중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아이템 중에서 직관적으로 보면 아이템 중에서 비싼 아이템이 이제 중요하겠죠. 비싼 아이템을 많이 만든. 그래서 그 아이템 자체가 또 가중치 객체가 또 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아이템의 어떤 코스트, 속성이 만약에 코스트 속성, 비용 속성이 있다면 그 코스트 속성이 가중치 어떤 속성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이 가중치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지표 객체를 이제 평가 대상, 평가 지표 자료 제공 객체,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가중치를, 지표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제공하는 객체, 이 세 가지를 한번 예에서 골라봤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가 제안한 제품 자료 모델에 어떤 객체인지를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평가 대상은 퍼슨 객체. 예,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저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퍼슨 객체는 보면 아이템 객체랑 뒤에 이제 제품 평가 지표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개수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템 객체와 오너라는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객체가 이제 제품 평가 지표의 주요 자료를 제공할 텐데, 이 아이템 객체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객체랑 공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준다고 했다면, 그 가중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표시된 것처럼 REL 객체, 그러니까 REL 객체가 많으면 특히 그 아이템 객체가, 대상 아이템 객체가 related라는 관계로서 아이템 객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공유가 많이 된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REL 객체가 사실은 어떤 가중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REL 객체랑 아이템 객체랑 관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중치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REL 객체를 가중치를 제공하는 객체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평가지표 계산 방법 결정 단계에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계산 단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평가지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평가지표, 선정된 평가지표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객체로부터 계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된 내용, 결정된 객체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만들겠죠. 계산식을 만들어서 평가지표 계산 방법을 만드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계산 방법은 앞에 둘째 단계에서 확보한 세 가지 종류의 객체를 이제 검색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지표 선정에서 결정된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식을 뭐 일종의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평가지표 자료나 가중치 객체는 그냥 우리가 뭐 수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또는 우리가 소위 미분 적분, 그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자료라면 계산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누적값, 또는 그것의 이제 시간별 어떤 변화량, 그런 적분, 미분이 되겠죠. 그런 값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블렌딩, 뭐 추후에 또 블렌딩, 그 평가 지표들 간의 어떤 그 혼합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평가 대상 객체를 우리가 평가 지표 계산의 조건으로, 평가 지표 계산이나 평가 지표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의 조건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가 평가 지표에 필요한 제품, 두 번째 단계 평가 지표에 필요한 제품 객체 결정할 때 처음에 이제 평가 지표 대상부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예가 보여졌었는데요. 그것처럼 평가 지표 대상 객체도 이런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필요한 자료를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 한 곳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 한 곳에서 만약에 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SQL의 셀렉트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셀렉트문으로 표현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자료를 추출하거나 다른 데 보내거나 뭐 호환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세 가지 객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하면 좋겠고요. 또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계산식 같은 것들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이 SQL 문장으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 계산식까지도 그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이때도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지 말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계산까지 완료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고려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할 때는 뭐 밖에 엑셀이라든가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연동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평가지표 계산 예를 간단하게 우리가 참가자 기여도 평가 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평가지표 계산 예로 참가자당 아이템 개수를 검색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의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셀렉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테이블 구조는 제품 자료 모델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3장에서 제안했던 그 객체 모델을 테이블로 바꾼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관계형 테이블로 전환된 그러한 것에서 SQL 셀렉트문으로 이제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에서는 이제 특정 참가자 아이디가 3인 참가자가 생성한 아이템 개수를 셀렉트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검색하는 거고요. 그때 보면 여기에 이제 내장 함수, SQL에서 제공하는 count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검색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QL의 이제 셀렉트문은 굉장히 강력한 SQL 문장 중에서도 SQL 명령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렉트 문장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지원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명령인 셀렉트 문장을 사용해서 가능하면 많은 자료를 뽑아내는, 가능하면 검색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실제로 이제 제품 분석을 위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먼저 필요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원천 자료로 제한하였다. 만일 고객 지원, 뭐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이 판매하고 난 후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다면 어떤 응용이 가능할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용에 설명할 때는 제안을 한다 그러고 또 문제에서는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품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올 이런 확장을 위해서 기준 정보를 잘 마련한다. 그런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과정의 마지막 장인 9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분으로 확장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고객 지원,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서비스 단계, 고객 지원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거기에 기반을 제공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크게 두 가지 큰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평가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로 돼 있었는데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 지표 자료 객체를 결정하고 그
그다음에 평가지표 계산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지표를 위한 자료 객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그 객체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 가지인데요. 평가지표 자료 객체, 그러니까 평가지표에 필요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객체. 그다음에 평가 대상 객체, 평가의 이제 대상이 되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의 객체.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가지표 가중치 객체. 평가지표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가중치 값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객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